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죠? 총 6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 파이썬 기초를 배우기에 6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이게 KDI 스쿨 쪽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시간을 할당하고 저에게 강의를 맡긴 터라 시간은 변경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분량을 좀 조정을 하려고 어,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이썬 기초가 10시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6시간에 Q&A 2시간이었죠. 그렇죠? 작년에는 강의 10시간에 Q&A 2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시간 남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수 분포. 자, 포화성 분포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지수 분포 이제 할 시간이죠. 지수 분포는 여러분 포화성 분포에 음, 포화성 분포와 대칭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뭐 지수 분포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T 분포, F 분포 이거는 우리가 검정할 때 쓰고요. 그렇죠? 카이 제곱 분포도 F의 특별한 형태이고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 분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을 파이썬으로 한번 볼 거예요. 중심극한 정리. 이 중심극한 정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우리가 표본이 있죠. 그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표본을 딱 추출했을 때 샘플이고 파퓰레이션 그죠? 샘플에 이 보통 뮤는 여기에 쓰니까 모집단의 통계량들이 있죠. 그렇죠? 이것은 표본의 통계량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분포. 어떠한 분포. 그러니까 normal 뭐가 되나요? 뮤 하고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떤 분포를 갖게 되겠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체보다는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의 표본의 크기 마이너스 1이 카이 스퀘어 n 마이너스 1이 다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이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표본 분산 분표 방금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많이 하실 작업인 것 같은데 추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학 쪽으로 넘어가면 그 거기서 이제 추정밖에 안 하죠, 그렇죠?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불편 추정량 이런 것들 이제 통계 이론 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건너뛸게요. 아노바가 있어요. 분산 분석은 여러분 뭐 심리학에서도 쓰고 경영학에서도 쓰고 널리 쓰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이제 샘플이 두 개가 있을 때 샘플이 A가 있고 뭐 B가 있다. 그렇죠? A와 B가 동일한 파퓰레이션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나왔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죠. 뭐 웨이터가 그러니까 점원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에 왜 보통 이렇게 보면 리뷰 별점 매기잖아요. 가게는 뭐 별점이 4개나 3개다 뭐 이렇게 쭉 내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점주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 A에 대한 별표, B에 대한 별표 만족도 조사를 매번 해가지고 별표가 어떻게 나왔다 할 때 A, B가
같은 파퓰레이션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뭐 그죠?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둘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다른 문제고 아니고 둘이 차이가 있고 B가 좀 나쁘다 그러면 B 너 똑바로 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할 때 언어바를 쓰는데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게 이런 분산 분석을 보면은 이런 A부터 AK까지 있을 때 이것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이냐 이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뮤가 있을 때 이 엡실론이 어떤 성격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아노바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뮤만 유의하다. 그러면은 우리 다 뮤라는 저기 우리 이제 모평균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샘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엡실론 IJ가 뭔가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뭔가 이제 0보다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샘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석은 결과적으로 집단 간 변동하고 그렇죠? 집단 내 변동이 중요한데 집단 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의 평균, 입센트의 평균,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거리. 그래서 이 집단 내 변동, 집단 내 분산이 더 커버리면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파퓰레이션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노바죠. 아노바 분석은 아주 파이썬으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겠지만 이런 수식으로 배우겠지만 파이썬으로 구현할 땐 그냥 그죠? 메서드 하나로 딱 하면 나오는 거죠. 기무가설 기각 여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 회계 분석도 있죠. 회계 분석도 단순 회계 분석을 하면 여러분 이 베타 우리가 베타 구하는 거잖아요. 베타를 구하는데 이것도 OLS라는 메서드를 쓰면 그냥 나옵니다. 파이썬뿐만이 아니죠. 사실 모든 패키지라든지 모든 언어에서 라이브러리죠. 그냥 언어 간의 라이브러리에서 OLS라든지 아노바를 쓸 때 그냥 메서드나 함수, 명령 하나로 끝이 나죠. 모든 결과를 다 보여주죠. 그렇죠? 음.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잔차가 얼마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전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 중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R 스퀘어를 구하는 거죠. 그 R 스퀘어 구하는 것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계 이론은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또 파이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피터를 쓰고 있는데 주피터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IT에서 만든 그 랭귀지 중에 줄리아라는 게 있어요. 줄리아. 네, 줄리아 파이썬 NR이에요. 줄여서 주피터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주피터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 듣게 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만든 것 같은데 파이썬만 파이썬의 99.9%의 파이썬을 쓰죠. 줄리아는 여러분 그 CPU를 사용할 때요. 파이썬보다 빨라요. 훨씬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연산이. 예, 이게 scientific language라 그래서 CPU만 사용할 때. 어차피 파이썬은 뭐가 있어요? GPU가 있죠, 그렇죠? GPU를 쓰면 예,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요. 예,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 개발할 때 GPU를 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일을
그러니까 CPU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한 명의 일꾼이고 GPU는 일을 아주 못하는 수천만 수억 명의 일꾼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 작업이에요. 0과 1만 분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 못하는 수천만 수억 명의 그 일꾼들을 가지고 한 번에 작업시키면 일 잘하는 사람이 수억 번 하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렇죠? 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 이제 게임 하실 때 그래픽 카드 이렇게 출력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CPU가 픽셀 하나하나를 찍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 게임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GPU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팍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주 훌륭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파이썬은 줄리아보다 CPU를 사용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줄리아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라이브러리가 많고, 그렇죠? 그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잘 개발돼 있고. R은 여러분 R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R을 쓰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사라질 랭귀지, 사라질 언어의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R이. 네, R은 앞으로 이제 예상대로라면 마켓이 예상하는 대로라면 점차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음, 뭐 R이 왜 사라져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파이썬과 중복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R로 작업을 해도 다시 파이썬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냥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거죠, 애초에. 왜 코드를 두 번을 쓰나요? 그렇죠? 그래서 R이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자, 확률 분포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앞부분 했었고요. 정규 분포 다 봤고요. 포화송까지 봤고 포화송 이게 이제 프랑스인이어서 푸아송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저는 한글로 써진 대로 포화송 분포. 지수 분포도 그려볼 수 있어요. 지수 분포는 식이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지식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음, 또 또 역시 지수 분포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랜덤을 생성해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려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다 그려보면 지수 분포 우리가 펑션으로 그린 것하고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그냥 파이썬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익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 논문이나 보고서에 쓰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카이스퀘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카이스퀘어 T 분포 뭔가요? 이건 노멀이네요. 그죠? 네. T 분포하고 노멀하고 같이 그려본 거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그려볼 수. 카이제곱 분포도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쓴 다음에 그려보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카이스퀘어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누는 여러분 그 degree of freedom 자유도예요,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가 3인 카이스퀘어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유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카이스퀘어 분포의 평균은 자유도죠, 그렇죠? 분산은 2 곱하기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가 평균이 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쪽 꼬리가 오른쪽으로 기니까, 그렇죠? 꼬리가 오른쪽으로 기니까 평균은 한 여기 정도 되겠죠, 그렇죠? 분산은 2 곱하기 자유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카이제거 분포 자유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해보고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중심이 점차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F분포도 그려볼 수 있어요. F분포도 다 그려볼 수 있고. 자, 이제 중심극한 정리죠.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는 양이 좀 되니까 조금 여러분 쉬었다가 예,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슥슥슥 넘기는데 여러분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넘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제 힌트인데 제가 이렇게 지워놓은 부분 있잖아요. 지워놓은 부분 앞, 뒤 셀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워진 부분이 앞, 뒤 셀에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나를 볼 때 앞, 뒤 셀을 참고하시면 예, 거의 뭐 대부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셀을 이렇게 좀 지워놓은 게 여러분 코드를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제가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디가 비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다 셀을 다 이렇게 채우시라고 할까 하다가 양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강의 시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셀을 다 셀 바이 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과제를 못 내드렸어요. 작년까지는 이거 셀을 다 채우는 게 과제였어요. 아무튼 조금 쉬었다가 그 과제도 좀 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